안녕하세요. 소라쌤입니다. 2025년 6월 14일 시험 ITQ A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을 하시는데요. 한글을 여시고 파일, 저장하기, 위치는 문서 ITQ 여기다 저장을 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하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저장. 그러면 제목 표시줄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기본 작업이 있는데요. 기본 작업 방법은 용지 여백을 설정하는 것과 그리고 페이지 구분을 짓는 거예요. 용지 여백부터 해볼 건데 F7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편집 용지 창이 나오고요. 용지 종류는 A4, 용지 방향은 세로, 위쪽 10, 탭 누르시면 넘어가져요. 그 다음 또 10, 탭, 11, 탭, 0, 탭, 11, 탭, 10, 탭, 1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세로 방향은 다 10이고 왼쪽과 오른쪽은 11, 제곱은 0으로 하시면 됩니다. 설정. 페이지 구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1페이지에는 1번 표시와 2번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엔터. 그럼 쪽이 넘어가요. 3번 표시와 4번 표시를 해주시고 또 컨트롤 엔터. 여기까지 해주시는 게 기본 작업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요. 1 밑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1번 문제부터 푸시는 거예요. 1번 문제는 스타일 문제인데 글씨를 먼저 쓰시고 고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을 다 쓰신 다음에는요. 엔터를 한 번 치시고 그 다음 문단을 쓰시는데 여기서 한 줄을 더 띄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붙여서 바로 쓰십니다. 타이핑이 다 끝나면 타이핑한 부분을 다 드래그 잡으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누르셔서 창이 나왔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고 푸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이 더하기 버튼 눌러서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스타일 이름은 이대로.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문단 모양 누르시고 왼쪽 여백은 15, 문단 아래 간격은 10, 설정, 글자 모양. 한글 궁서 영문 도둠 뒤에 보시면 크기부터 자간까지 있죠? 여기는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거 먼저 푸시고 요 앞에 문제로 푸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10, 그 다음 장평은 95, 자간은 5, 대표 언어를 한글로 바꾸시고 궁서죠? 궁서, 영문은 도둠, 설정, 추가, 여기 하나 생겼어요. 설정 해주시면 스타일이 들어갑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밑에다 또 클릭을 하시고 2번 문제는 표와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표부터 먼저 푸시고 차트를 푸시면 돼요. 표는 입력에 들어가 보시면 이 표라고 있어요. 이 도구를 누르셔서 이런 창이 나오면 줄은 이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가로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죠. 다섯 줄. 칸은 이 방향.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해주시고 글자처럼 지금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만들기. 글씨를 또 다 쓰세요. 자, 타이핑이 다 끝나면 드래그 다 잡으시고 1번 문제부터 표 전체 표 캡션. 일단 표가 나왔죠? 캡션은 뭐냐면 여기 표 위에 있는 작은 글씨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해줄게요. 먼저 도둠. 여기서 모든 글꼴로 체크해주세요. 도둠 10포인트. 그 다음 2번 문제 정렬, 가운데 정렬 누르시고
숫자 부분만 따로 드래그 잡아서 빈칸까지요. 오른쪽 정렬, 셀 배경색. 셀 배경색은 여기 노란 색깔 칠해진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드래그 잡으시고 색깔은 컬러예요. 첫 번째 스펠링은 C죠. C가 단축키입니다. 색 누르시고 면색은 노랑, 설정. 4번 문제에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숫자 부분만 드래그 여기 빈칸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어요. 밑에. 여기서 블록 합계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캡션 기능, 여기서 나오죠. 이제 캡션. 캡션은 표를 선택을 해주면요. 위에 보라 색깔 도구가 2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 두 번째 도구를 눌러보시면 끝에 캡션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서 위 버튼을 누르시고 표이랑 글씨가 나오면 지우시고 쓰시면 됩니다. 드래그 잡으시고 아까 1번 문제 캡션도 도둠십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4번 문제까지 된 거예요. 5번 문제는 선의 모양을 바꾸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2줄씩 들어간 것도 있고 여기 대각선도 있어요. 먼저 드래그 다 잡으시고 선은 라인이죠. 첫 번째 스펠링 L입니다. 단축키. 종류 먼저 고르시고요. 2줄. 바깥쪽 선택 설정. 바뀌었죠? 그 다음 제목 드래그 해주시고 L 2줄 선택하시고 밑에 부분 설정. 이 부분도 L 종류 선택 오른쪽 부분 설정.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빈칸 한 칸이요. 선택하시고 L 누르시면 여기 대각선이 3번째 있거든요. 대각선 선택, 대각선 2개 다 선택해 주시면 X 표시 모양의 대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표가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표에서 이 노란색 칠했던 부분이 있죠. 이 범위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거예요. 드래그를 먼저 잡으시고 입력에 들어가 보시면 차트라고 있어요. 누르시고 1번 문제는 드래그 잡으라는 뜻이고요. 2번 문제 이제 종류 고를 거거든요. 묶은 세로막 대형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창이 하나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서울, 경기, 부산 뭐 이렇게 나왔죠, 잘. X 누르시고 차트를 선택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라 색깔 도구가 2개가 보이실 건데요. 두 번째 도구를 선택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것도 글자 취급을 해주시고 표 크기만큼 늘려줍니다. 3번부터 이제 해볼게요. 제목이죠? 제목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 제목 편집. 차트의 제목은 지역별 고령 인구 추이. 글꼴은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영어 글꼴도 바꾸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설정. 여기 밑에 속성 라인은 어떻게 바꾸시냐면 제목을 더블클릭 따당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속성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하십니다. 채우기는 하향이죠. 클릭, 테두리는 검정 색깔 선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구로 가보시면 그림자가 여기 있어요.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겁니다. 그럼 3번 문제 됐고요. 4번 문제 제목 위에 전체 글꼴 굴림 보통 10. 그럼 여기 글씨랑 여기 밑에 글씨 얘까지 다 바꾸라는 뜻인데 그냥 선택해서요. 오른쪽 클릭, 글자 모양 편집 바꾸시면 돼요. 굴림 보통 10이었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5번 문제가 축 제목과 범례를 확인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세로축에 제목이 하나 생겨있죠. 이 부분. 이건 어떻게 하시냐. 보라 색깔 도구 첫 번째 거 누르시면 차트 구성 추가라고 있고요.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의 축 제목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 클릭, 제목 편집. 글꼴도 바꿔주시고 근데 얘가 회전이 돼 있죠? 얘를 더블 클릭 해보시면은 이 개체 속성이 오른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번째 거 누르시면 글상자라고 있어요. 여기서 가로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례도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범례는 요 테두리가 얘는 있죠. 우리 테두리 넣으란 뜻이에요. 선택하시고 선 검정 색깔 누르시면 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눈금선은 필요가 없어 보이죠? 눈금선은 차트 구성 추가해서 눈금선 여기 하나 체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거 눌러서 풀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숫자가 지금 다르죠? 축의 숫자가 다릅니다.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요 5개 말고도 6번째 이 그래프 모양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4000으로 해주면 되겠죠. 주단위는 이 차이를 써주시면 돼요. 1000씩 차이가 나죠. 이렇게 엔터. 그러면 변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3번 문제 넘어갈게요. 3번 문제는 수식인데요. 여기 가로 1과 가로 2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가로 1 먼저 쓰시고 입력에 가보시면 수식이라고 있어요. 수식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U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첨자라고 하거든요. 여기 밑에 조그맣게 생긴 게 여기 첨자 부분에서 여기 아래 첨자 누르시고 A.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대로 빼기를 눌러주시면 이 첨자 부분에 빼기가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 크게 표현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키보드에 방향키 버튼, 오른쪽 방향키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집니다. 커서가. 그 다음에 빼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그다음에 또 U 쓰시고 아래 첨자 B 크기를 또 크게 커서의 크기를 잘 보는 게 핵심입니다. 수식에선 는 해주시고 분수 나왔죠? 분수 맞춰서 써주시고 A 그다음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빼기 분수 B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 는 분수 이렇게 다 되셨으면 여기 넣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하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풀 때는 띄어쓰기 대강 해주시고 가로 2 해주신 다음에 수식도 들어갑니다. V 해주시고 는 분수 1 R 크게 해주신 다음에 또 이 기호를 잘 찾아줘야겠죠? 이런 기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Q 는 분수 또 분수네요. 여기서 위첨자 들어왔죠. 들어가셔서 위첨자 2 다 되셨으면 또 넣기 하면 3번 문제가 끝납니다.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도형 그리기 문제인데요. 도형을 그리실 때 여기 너무 바짝 왼쪽 바짝에다 그리지 마시고 중간에다가 좀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여기 첫 번째 제목부터 볼게요. 여기 글상자라고 나왔죠. 입력에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도형이 한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형들인데 여기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 직사각형, 타원, 호그리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ITK 한글은 풀 수가 있습니다. 가로 글상자 누르시고 이렇게 가운데쯤에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 첫 번째 문제가 크기부터 나왔죠. 테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 땅 해주시면 너비와 높이를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100에 17이죠. 100, 그 다음 탭을 2번, 한 번, 2번, 그럼 이렇게 넘어가요. 17, 크기 고정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크기 고정은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마우스 컨트롤이 조금 미흡하다, 뭐 그러면 얘를 잘못 건들 수도 있거든요. 움직이다가 실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크기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면색 나왔어요. 채우기에 면색은 빨강으로 밑에 있는 걸로 고르세요. 다음 보시면 요건 직각인데 우리 문제는 어때요? 좀 둥그렇죠?
얘는 선에서 바꾸시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반원 형태예요. 반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반으로 이렇게 쪼개진 모양이죠. 원이. 그래서 반원입니다. 설정. 그 다음 바깥에 클릭했다가 안쪽에 클릭하시면 깜박깜박해요. 글씨 쓰시고 드래그 잡으시고 글꼴은 궁서 22 하향. 궁서 22 하향.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그러면 제목은 끝났어요. 밑에 의료공학 돌봄 쭉 따라가 보시면 글맵시 이용이래요. 그럼 글맵시는 어디 있냐면 입력으로 갑니다. 똑같이. 근데 여기 안쪽에다 클릭하고 작업을 하시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글맵시가 커서 안에. 그래서 바깥쪽에다 클릭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입력에서 글맵시 글씨 쓰시고 나비 넥타이 모양을 찾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좁아진 모양, 그죠? 이런 모양. 글맵시에서 좀 비슷한 걸 보세요. 여기 찾았죠? 나비 넥타이. 글꼴은 뭐예요? 굴림이죠? 굴림, 설정.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위치 잡아주시고 더블 클릭. 기본의 크기는 40에 40. 40, 탭탭 40. 크기 고정.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과의 배치를요, 글 앞으로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글 앞으로. 그 다음 색깔은 빨강이죠? 채우기에서 면색을 빨강색으로. 설정. 자, 위치 좀 잡아주시고. 자, 요거 그림 볼게요. 그림은 입력. 여기 그림 있어요. 누르시고. 위치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문서 ITQ. 문서 ITQ. 픽처, 로고 3, 요거 열기 그려주시고요. 더블 클릭. 크기는 뭐예요? 50에 35. 크기 고정. 그림도 글 앞으로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 효과는 회색 쪽. 설정. 이제 위치를 또 잡아주시고 여기 초록색 도형 해볼까요?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크기만 딱 나와 있죠. 이건 이게 네모잖아요. 입력에 사각형 도형 하나 그리시고 더블 클릭. 크기는 90에 50. 크기 고정. 색깔은 아무거나 일단 채워주시고요. 선은 얘가 아예 직각은 아니죠. 여기 끝에만 둥글둥글 거리거든요. 이게 둥근 모양이에요. 설정. 위치 잡아주시고 여기 가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른쪽 클릭, 순서, 맨 뒤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한번 보실 건데 다 똑같은 도형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만 제대로 그려서 복사를 할 거예요. 그 문제를 따라가서 요거부터 해볼게요. 타원 그리기와 직사각형 그리기 이용해서 요거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글씨들은 글상자를 이용해서 그려줄 거예요. 자, 타원부터 입력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고 크기는 15에 15. 크기 고정. 면색은 하향이래요. 하향. 설정해 주시고요. 위치 좀 잡아주시고 글씨를 쓸 건데 지금은 커서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봐도 오른쪽 클릭해보시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글씨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글꼴은 궁서죠?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끝났고 직사각형 그리기. 더블 클릭. 크기는 11에 15. 크기 고정. 채우기는 여기 임의의 색으로 하라고 써져 있어요. 하향을 제외하고. 그럼 흰색이 들어가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꼭 반드시 아무거나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배치해 주시고 요거는 뒤로 가는 게 좋겠죠? 오른쪽 클릭, 순서 맨 뒤로. 그 다음 옆에 거 한번 해볼게요. 글상자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죠. 근데 얘만 유일하게 크기가 따로 없어요. 상자의 크기가.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예쁘게 그려줍니다. 이 정도 크기면 될까요? 요 라인이랑 좀 비슷하죠? 살짝 좀 크게 했는데 자, 글씨 쓰시고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이게 크기는 없지만 성종류와 면색은 또 해줘야 돼요. 테두리 더블 클릭. 선종류는 점선이나 파선이죠. 지금 같은 상황은 파선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채우기 들어가시고, 면색은 색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감점이에요. 없음으로 체크해 주시고 설정. 이제 복사하면 되죠. 추가 선택은 하나 일단 선택을 하시고 Shift 누르고 클릭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선택이 돼요. 일단 복사는 컨트롤인데 Shift도 함께 눌러주면 반듯하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Shift 동시에 누르고 마우스로 얘를 잡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마우스를 먼저 떼세요. 복사가 됐죠. 그 다음 또 컨트롤 Shift 누르고 이번엔 두 번째 거 잡으시고 내려서 마우스를 먼저 떼세요. 됐나요? 이제 글씨만 바꾸시면 돼요. 글꼴도 다 돼 있으니까 편리하죠. 여기 색깔을 뭐 바꾸고 싶으시면 바꿔도 되고요. 안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점 요임은 아니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큰 도형 있죠? 네모 도형. 네모 도형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크기가 130에 145. 직사각형 하나 그리시고 더블 클릭 크기는 130에 145. 크기 고정. 채우기는 아무거나 또 넣어주시고 위치를 잡을 때는 이 제목을 기준으로 여기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갔죠. 그러면은 제목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쯤이면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다 가렸고 오른쪽 클릭 순서 맨 뒤로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이 그림에다가 넣는 하이퍼링크예요. 근데 하이퍼링크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문서 작성 능력평가에 이 책갈피 문제를 풀어야 이 하이퍼링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평가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이 5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목 먼저 써주시고 엔터 치시고요. 엔터 한 번 더 쳐주세요. 여기는 한 줄 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글씨를 쭉 타이핑 해보겠습니다. 자, 글씨 쓰시다가 한자가 나오면 바로바로 바꿔주세요. 한자 키 누르시고 맞는 걸로 골라주신 다음에 여기 입력 형식은 한글, 한자 이렇게 두 개가 다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맞겠죠? 바꾸기 이렇게 여기까지 쓰시면 단락이 하나 끝났죠? 그 다음에 단락이 바뀌거든요? 여기서는 엔터를 한번 치시고요. 요 앞에 띄어쓰기는 2번 해주시면 돼요. 한 번, 2번. 첫 번째 머릿말 기능. 머릿말 기능은 쪽에 들어가 보시면 머릿말이라고 있고요. 여기 머릿말 꼬릿말 누르시고 바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머릿말 방에 들어왔고요. 복원 시대에 쓰시고 글꼴은 나온 대로 굴림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면 머릿말은 끝나요. 그래서 닫기 누르시고요. 제목 드래그 해주시고 제목 문제죠? 도둠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책갈피 나왔는데요. 책갈피는 드래그하고 넣으시면 안 되고 이 앞에다가 커서가 깜박깜박 할 때 이때 넣는 거예요. 책갈피는. 책갈피는 입력에 들어가 보시면 이 중간에 책갈피라고 있고요. 책갈피 이름 뭐예요? 복원으로 넣기. 책갈피가 이제 들어가면은 아까 4번 문제에 이 그림에다 하이퍼링크 넣는 거 있죠?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하이퍼링크라고 있고요. 한글 문서 누르시고 복원 의료 방금 넣은 책갈피 보이시죠? 클릭 넣기 해주시면 끝납니다. 4번 문제 마무리. 다시 5번 넘어오시고 덧말 넣기는 이 작은 글씨인데요. 얘는 드래그를 해야 돼요.
입력에서 이 화살표 들어가 보시면 덧말 넣기라고 이렇게 글씨 있거든요. 누르시고 덧말은 여기 위쪽에 넣으시면 되죠. 넣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문단 한 분단이라고 해요. 엔터를 기준으로 나뉘는 건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단에 첫 글자를 장식을 해줄 건데 여기다 클릭해도 되고 여기다 클릭해도 아무데나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이 첫 번째 문단 안에서 오히려 드래그를 하면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만 이렇게 해주시고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화살표 눌렀을 때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이제 두 줄 형태죠. 초 옆에 두 줄이죠. 글꼴은 굴림, 면색은 노라. 설정. 그럼 첫 글자가 꾸며집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림이요. 입력 들어가셔서 그림. 그림은 5로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림 5, 열기 그려주시고 보시면 자르기 기능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을 선택해보면 보라 색깔 추가 탭이 보이실 거고 자르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눌러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줄여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크기는 뭐예요? 40에 35 크기 고정. 다음 바깥 여백 왼쪽이네요. 여백에서 바깥 여백 왼쪽 2 설정. 위치를 잡으세요. 위치를 잡을 때 뭘 보시냐면 그림 옆에 뭐 코, 질, 가, 지, 령, 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것도 보는 거예요. 코, 질, 가, 지, 령, 는이 아니네. 그러면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방향키로 살짝 이렇게 한번 당겨 보시겠어요? 왼쪽 방향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잘 안 맞네요. 그럼 각주를 넣어보면은 왠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의료 옆에 클릭하시고 각주 한번 넣어볼게요. 입력해 보시면 각주 있습니다. 누르시면 밑으로 이렇게 쏙 내려갈 거예요. 우리도 밑에 문제를 보시고 푸시면 돼요. 먼저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1, 2선 바꾸시고 쓰시고 각주 구분선은 5cm 이대로 두시고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그럼 여기에 각주가 하나 생겼고요. 여기는 이제 딱 떨어졌죠. 그럼 여기 끝에도 잘 맞았으니까 오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위쪽 문제가 마무리가 됐고요.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엔터 치시고 엔터 한 번 더. 여기도 한 줄 띄는 거예요. 요거는 문자표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문자표라고 있어요. 여기서 기호 1 또는 2 이 둘 중 하나 나올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호 1에 여기 있죠? 넣기. 띄어쓰기 한번 주요 엔터. 여기에 나오는 번호들 있죠, 이 앞에. 이 번호는 문단 번호 기능으로 넣어주는 번호들이에요. 그래서 글씨만 먼저 씁니다. 여기서도 엔터 한 번 더. 여기 한 줄 띄고요. 여기 제목도 할게요. 문자표, 넣기, 띄어쓰기, 엔터. 표는 그리실 수 있죠? 표 누르시고 몇 줄 몇 칸이죠? 6줄이죠? 칸은 5칸이고 만들기 글씨 쓸게요. 자, 이 부분은 합쳐야 되죠. 다 드래그 잡으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셀 합치기라고 있어요. 또는 단축키 M 누르시면 되고 표 밑에다 클릭하시고 엔터 한번. 여기도 한 줄 띱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 줄 떼야 되는 구간이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예요. 그래서 총 4군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고쳐볼게요. 제목 부분 드래그 하시고 굴림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하얀과 파랑은 이 글씨 부분만이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 글자 모양 들어가 보시면 글자 색과 음영색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설정. 여기 밑에 소제목도 해볼까요? 드래그 잡으시고 굴림 18포인트. 그 다음 기울임은 여기 글씨만 드래그 잡으시고 기울임. 여기 강조점은 따로 또 드래그를 잡아야겠죠? 오른쪽 클릭하시면 글자 모양.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냐면 여기 확장이라는 탭이 있어요. 강조점 들어가서 맞는 걸로 체크, 설정. 이 부분도 오른쪽 클릭 글자 모양의 확장, 강조점, 설정. 이렇게. 여기 해볼까요, 이제? 이 밑에 부분 드래그 다 잡으시고 문단 번호 기능이 어디냐면 오른쪽 클릭했을 때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문단 번호 이거거든요. 누르시면 문단 번호가 먼저 보여요. 저희 그냥 첫 번째 거 선택을 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들어갑니다. 1수준부터 해볼 건데요. 1수준은 지금 1점, 2점 이런 형태거든요. 두 번째 수준은 동그라미 1, 2, 동그라미 1, 2 이게 2수준이에요. 1수준은 형태가 지금은 똑같죠. 그럼 이대로 두시면 되고 1수준은 2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 너비를 20포인트 주시고 오른쪽 정렬을 해서 좀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2수준 넘어갈게요. 2수준에서는 동그라미 1 모양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바꾸긴 했는데요. 미리 보기 형태에 동그라미 1점이라는 점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점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 서식에 끝에 이 점 보이시죠? 이것만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됐죠? 2수준은 30포인트의 오른쪽 정렬. 줄간격은 여기서 할 수 없고요. 일단 설정해서 나갑니다. 설정. 그럼 1수준으로 다 표시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 두 개만, 두 줄만 드래그 잡으시고 서식이 들어가 보시면 맨 끝에 수준 증가, 수준 감소라는 버튼이 있어요. 수준 감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바뀌었죠. 여기 밑에도 대강 잡으시고 수준 감소. 됐죠. 드래그 다시 잡으시고요. 160% 돼 있는 부분이 줄간격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180으로 엔터 쳐주시면 줄 사이가 살짝 벌어집니다. 자, 표 볼게요. 표는 전체 드래그 잡으시고 도둠에 10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한 다음에요. 이 크기 좀 먼저 바꿀까요? 여기가 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도 한 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맞았죠? 이렇게 다 한 줄씩 나오게. 이거 좀 맞추기가 좀 어려웠네요. 여기가 조금 크기가 안 맞죠? 이럴 때는요. 요만큼만 일단 드래그를 하시고 표 도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거거든요. 두 번째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셀 높이를 같게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맞춰져요. 단축키는 H고요. 눌러보세요. 좀 적당하게 잘 표현이 됐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셀 배경, 색칠할 부분만 드래그, 색깔 단축키 뭐죠? C. 그래서 그라데이션. 차례대로 따라가세요. 유형은 가로, 시작색은 노랑, 끝색은 하양. 설정 바뀌었고요. 여기서 바로 L 눌러서 종류 바꿀게요. 테두리 선 골라주시고 위쪽과 아래쪽 들어가야 되죠. 설정. 그 다음 드래그 또 다 잡으시고 여기 밑에도 두 줄 들어갔고 양쪽에는 선 없음이거든요. L 누르시고요. 이 두 개를 한 번에 하려면 선 모양 바로 적용을 체크를 풀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일단 두 줄 먼저 이 밑에 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선 없음 체크한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없애줍니다. 설정. 그러면 잘 바뀌었고요. 표 전체적으로 살짝 늘려주려면 표 테두리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점점점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 밑에 크기 조절을 살짝 이렇게 늘려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도둠 24포인트 진하게 오른쪽 정렬. 장평은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 클릭 글자 모양 가시면 기본에서 여기 장평이 있습니다. 설정.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쪽번호 매기기입니다. 이건 쪽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쪽번호 매기기부터 세번호 현재 쪽 감축 요거를 3개를 세트로 생각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쪽번호 매기기부터 누르시고 위치를 오른쪽 밑으로 잡으시고 번호 모양은 가나다라죠? 가나다로 선택하시고 줄표는 없는 게 맞겠네요. 넣기. 그럼 먼저 일단 생겼는지 보시고 두 번째로 세 번호로 시작 체크. 쪽번호 시작 번호는 몇? 4. 넣기.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2쪽 있죠? 1쪽도 마찬가지예요. 2쪽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는 쪽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추기 선택한 다음에 쪽번호를 체크해서 설정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져요. 1쪽도 클릭, 감추기, 쪽번호 체크, 설정. 감춰졌죠? 이렇게 하시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반드시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되고요. 저장은 중간중간 꼭 저장을 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 끝났으면 또 저장, 두 번째 끝나면 또 저장, 또는 이제 분 단위로 10분 간격으로 저장을 하셔도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저장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